어떤 분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 안 아픈 데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그럼 그래요. 정말 온몸이 다 아파요? 네. 죽겠어요. 발가락 아픕니까? 아니요. 손가락은요? 안 아파요. 혹시 다리는 어떠세요? 아무것도 같지만 안 아파요. 그럼 찾아보면 어디일까요? 어느 부분에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다 아프다 그랬을까?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철에 보면 사람 얼굴도 봅니다. 행복한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미소 짓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요즘 막 그거 있잖아요. 요즘 조금 행복해 보여.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조금 떨어지잖아요. 난리가 나요. 응? 아니 뭐 조금 떨어졌는데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종로 살거든요. 그럼 거기 식당 가가지고 뭐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아니 작년에 비하면 올라지 않았습니까? 주식 그것도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요즘 조금 행복해 보여. 조금 떨어지면 엄청 불행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 지구를 이렇게 갈취하면서 인간의 의식은 오히려 더 고통 속에 하는 거 이게 저희 책임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런 지구를 그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거 나중에 책임 물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행복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 뭐냐면 의리 의식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 의식 수준에서 발생해요. 그 의식 수준을 넘어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의식 수준을 넘어가면, 더 상층으로 가면 그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돼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제 친구 딸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가 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일이지 자기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줌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고민을 어디서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의식층으로 가니까 이제 고민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의식은 경계를 이루어서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계가 좁을수록 작은 자, 경계가 넓을수록 큰 자입니다. 그래서 신일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중간에 쉬는 시간 없어도 됩니까? 괜찮아요? 제가 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 쉴 사람은 좀 살짝 나가셔서 화장실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캐닐본 강의하면 제가 약간 들뜨는 거 있죠. 작은 자, 경계가 넓을수록 큰 자. 그럼 캐닐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했던 것, 그걸 정체성이라 그래요. 시스템이라 그래요.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요만했으면 의식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것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만이었다가 그 다음에 더 성숙하면 나만 좋자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중요하구나. 그러다가 가족이 조금 있다면 아니구나, 이거 내 가족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가 행복해야 내 가족이 행복하구나. 그걸 느껴. 그랬더니 요즘 또 사회가 나라가 좀 행복해지면 또 뭐야? 좀 미국이 문제야 이게 세계 전체가 문제야. 그럼 세계가 다 해결되면 되나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주 시대가 열려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우주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계가 우리 소위 고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양계를 고민해야 된다면 우리 너무 고민이 많지 않을까요? 지구로도 지금 얼마나 복잡한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였습니까? 응?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구 콘조링이 되면서 우리 의식이 훨씬 확장됐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의 이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 뭐 덕분에? 응? 뭐 덕분에 그랬을까요? 주식. 주식 덕분에?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의식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술의 발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인터넷 때문에 그래. 그래서 캐니버 선생님은 인터넷의 발달이 우리 인간의 의식을 비전 논리까지 높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인류의 의식은 비전 논리의 초입에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우리 의식은 아직 어떻게 돼요? 내 나라만 생각하잖아요. 민족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경계의 문제라는 거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경계를 짓느냐다. 그 경계를 자기가 지어놓고 그것을 나로 삼는 거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럼 그 경계는 고정된 건가요? 임의적인 것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룬 게 모경계라는 책이에요. 경계는 그대가 정한 것이다. 경계를 어디다 긋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라. 무엇이 나를 괴롭히느냐? 사회 문제가 나를 괴롭히느냐? 저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괴롭히느냐? 아니면 지구가 이렇게 되는 것이 괴로우냐? 이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흠집이 나면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 상태는 뭐냐면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우주적 합일 상태. 그런 상태가 있느냐? 네.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수많은 우리의 소위 도인들, 한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고, 우주의식에 대한 연구나 경험들은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관심 가지신 분은 한번 보세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도 그랬고, 리차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랬겠고, 이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경계가 작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초기 단계니까 나중에 바뀐다고 그거 참고하시고요. 맨 처음에는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의식적으로 나라고 생각했던 것과 무의식에 숨어있던 것. 이 두 개가 이 심리학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경계를 지어요. 그걸 그림자 수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경계가 생깁니다. 이 마음과 몸, 이 두 경계가 생겨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몸을 무시합니다. 네? 몸을 무시해요. 아니면 몸만 다른 사람은 정신을 무시해요. 무시한다기보다도 소홀히 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마음은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예? 마음은 어떠세요? 이렇게 아프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에요.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몸을 보자 그래요. 마음을 봅시다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정신과죠. 근데 통증이라는 거 아세요? 통증이라는 것은 물리적 통증 플러스 거기에 대한 심리적 반응까지 합쳐져서 통증이라 그래요. 그게 통증의 정의예요. 그럼 아파서 가잖아요. 그럼 몸만 아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미 통증이라는 개념에는 몸 플러스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마음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룹니까? 자, 제가 실험을 많이 저는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 안 아픈 데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그럼 그래요. 정말 온몸이 다 아파요? 네. 죽겠어요. 발가락 아픕니까? 아니요. 손가락은요? 안 아파요. 혹시 다리는 어떠세요? 아픈 것도 같지만 안 아파요. 머리카락은 아픕니까? 안 아파요. 코는 아픕니까? 안 아파요. 근데 왜 다 아프다고 그랬을까요? 온몸이 다 아프다고 그랬을까요?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찾아보면 어디일까요? 어느 부분에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다 아프다 그랬을까?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차 신경통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픈, 굉장히 아픕니다. 이쪽 안면이. 매년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교수님, 저는 그 통증이 안 올 때는 통증이 올까봐 무서워요. 통증이 올 때는 통증이 와서 무서워요.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럼 통증이 올 때 안 아픈 곳이 어딥니까? 모르겠어요. 안 아픈 곳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안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러면 통증이 없는 동안은 통증 올까봐 두렵고, 통증이 오면 통증 플러스 힘들어서 맨날 통증인 거예요. 그 현상을 알면은 통증이 없는 동안은 그냥 마음 놓고 즐기면 돼요. 근데 왜 그러니까 통증을 생각하느라고 아파.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야. 이 상상적 통증 아닙니까? 그럼 심리적으로 그건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통증을 관찰해 보면 매우 묘한 현상이 일어나요. 저는 통증을 이게 이상한 자세를 하고 30분 있어보면서 통증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해봤어요. 수많은 감각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증이라는 개념으로 뭉뚱그려가지고, 통증이라는 개념은 여기 있죠. 개념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통증이라는 현상은 몸에 있어요. 그건 계속 실시간마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개념을 보고 있지, 현상을 보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관찰되냐면, 통증이라는 개념 따라 통증이 없어지면 너무 심심하고 이상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통증을 찾아다녀 또. 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오죠. 나중에 통증이 사라지면 기억을 못 해요. 통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목이 이게 아파서 왔죠. 그럼 나중에 통증이 해결되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됐죠?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근데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무릎 해결되죠? 그러면 발목이 아파요. 이래. 그래서 제가 꼭 적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만 하면 되죠. 네. 그러면 다음에 해결됐어요. 근데 또 아픈 거야. 어디가? 무릎이 아파. 자, 지금은 무릎이 아픈 거예요. 목 아픈 건 사라졌어요. 인지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통증을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요. 통증을 따라다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도한가요? 근데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요가 동작을, 저는 요가를 하기 때문에 요가 동작을 하면서, 교수님, 저는 허리가 아파서 이거 못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아픈 곳이 어딘가요? 어깨가 안 아파요. 그럼 어깨에 주의를 두고 허리를 움직이세요. 자, 이제부터 이 동작을 하는데 허리에 주의를 두면 안 됩니다. 어깨에 주의를 두세요. 그런 순간 통증이 사라졌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절 보고 기적을 이뤘대. 제 기적을 이루는 사람 아닙니다. 심리적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깨에 주의를 두는 순간 통증이라는 개념 때문에 생긴 긴장이 사라진 거죠. 그럼 허리가 이완돼요. 왜냐면 허리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거기가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주의를 이동시킵니다. 안 아픈 곳으로. 그러면 얘가 주의를 이동하는 순간 그냥 내버려둬서 몸이 스스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픈 데에 주의를 두면서 하면은 이거 아픈가 안 아픈가 하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더 아프게 되죠. 왜? 더 수축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신체와 에고의 사이입니다. 이거를. 통증에 딱 자기를 동일시해요. 통증이 사라지면 자기가 없어진 것 같아. 오죽하면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 다이어트 하는 분 봤어요. 똥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추천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배가 홀쭉해서 왔어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교수님, 여기 있는 게 가니까 너무 허전하고 허무해요. 실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둑한 걸 나로 삼아서 그래요. 그 감각이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실존 수준입니다. 실존 수준은 제가 그랬죠. 이거 자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고
나의 소위 개념적 자, 에고라고 하는 거죠. 개념적 자가 해체되면서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거죠. 이때 내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라고 생각했던 개념이 해체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초계인 대역으로 가고, 이 실존 수준은 유기체와 환경, 나라는 몸,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옮겨가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정신적 현상이었구나 하고 해서 이 몸, 마음에서 갇혀있던 이 관심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경계를 풀어놔서 환경과 나 사이에 상호 소통하는 나로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인식이 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신 수준으로 해서 최대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심리학적인 이론을 여기에 결합을 해가지고 더 정교해지면서 이것을 9개나 10개의 수준으로 더 느립니다. 이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에서 페르소나 그림자라 그래요. 이것은. 그래서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를 그림자로 억압합니다. 제가 제 친구의 딸을 얘기했죠. 자기는 괜찮다고 했는데 안에서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애착, 집착이 있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억압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타인에게 투사됩니다. 내 안에 분노를 수용하지 못하면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낸다. 화내는 사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미 투사라고 하는 작용은 심리학적으로 이미 정설로 굳어진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 투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 안에 나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쫓아냈던 거. 근데 쫓아내지지는 않죠. 무시한 거. 이것이 그림자로 쌓여서 이것이 타인한테 밖으로 투사되는 것이죠. 이런 투사가 가장 기본적인 경계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빨리 지나갈게요. 이건 나중에 개념만 이렇게 아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계는 그림자 수준에는 경계는 페르소나 그림자 사이에 지어진다. 그래서 그림자는 내가 아닌 것, 그 다음에 페르소나는 나인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의 일부가 무의식적으로 분열, 억압된 상태이고 억압된 내용은 주로 수치스러운 충동이나 두려움, 공격성, 열등감 등입니다. 이 수준에서의 병리는 신경증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건 내가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에 있었나요? 내 안에 숨은 그림자 속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년이 지나면은 이 그림자 억압하던 이 경계가 약해지면서 튀어오릅니다. 그걸 이제 융 선생님은 나중에 이게 중년 이후에 큰 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매우 물질적인 것에 올인했던 사람이 중년 이후가 되면 완전히 반대로 가요. 매우 악인이었던 사람이 중년 이후가 되면 완전히 선인이 돼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림자가 다시 의식으로 올라와서 그래요. 증상은 이유 없는 불안이나 강박이나 공포증, 과도한 투사가 일어난다. 자신의 일부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거나 부정합니다. 치유 접근은 정신분석.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정신분석, 심리치료, 꿈 분석을 하거나 투사를 인식하고 핵심 작업은 저 밖의 것을 내 안의 것으로 재통합합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그림자 작업의 특징인데요. 내가 밖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보이지만 저를 봅니까? 여러분 각자 안에 투영된 나를 봅니까? 잘 보세요. 투영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저 밖을 보면서 그 인식자를 같이 봐야 돼요. 여기를 봐야 돼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망막에는 평면으로 비치는 게 분명한데, 그죠? 왜 입체로 보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린애 8개월까지 다 그렇게 봐요, 애들이. 근데 이렇게 입체로 보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학습돼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스스로 실험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입체로 보이는 것은 내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학습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보일 때 내 망막의 평면으로 본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로 망막에는 그렇게 위치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를 봅니까? 한꺼번에 이 배경까지 다 보입니까? 다 보이죠? 근데 초점은 저한테 있잖아요. 좀 의식을 펼쳐보세요. 저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쫙 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보이거든요. 의식을 쫙 펼치세요. 요 초점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러드와 코닌인데 그걸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게 이 초점의 밖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로 보세요. 제가 보입니까? 전체가 보입니까? 네. 숨은 그림 찾기 전체가 보여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저만 보입니까? 왜? 본인이 그렇게 보기로 주의를 거기다 뒀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라고 하는 대상을 봅시다. 고통 뒤에는 고통 없음이 있어요. 우리는 배경과 함께 뭐가 있는 거거든요. 전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경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니까. 그걸 펼쳐놓고 보세요. 고통 옆에는 이렇게 고통 옆에 이렇게 희미한 경계가 있고 그 옆에는 전혀 없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 치과 가서 진료받을 때 써먹습니다. 치과에 진료받을 때 엄청 아프죠. 주위에 어디다 둬야 될까요? 그렇지, 정반대에다 둬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 아플까 막 이러니까 더 아프죠. 여기서 제일 먼 데가 어딥니까?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계속 주의 집중하세요. 통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실제로는 통증이 있음과 없음이 함께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통증에만 주의를 두고 경계를 거기다 세웠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식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수주로 가면 경계는 마음과 신체라고 그랬죠. 서구 근대인의 기본 의식 수준이고 자신을 이성적 자아와 동일시하고 몸은 자아가 소유하는 도구에 불과해서 뭔가 마음을 분리시켰죠. 특히 사유하는 분들, 이성을 많이 쓰는 분들이 이게 증상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고 이런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요. 수행자들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소월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이 현존하고 있는 내 몸에는 무시를 하죠. 없는 것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따 당한 내 몸은 나중에 복수를 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신호를 보냈어요. 문제가 있다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고쳐주지 않으니까 얘가 참다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연세 드신 할머니들 보면은요, 평생 고생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늙어서도 아프다니 이거는 정말 너무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았나 봐요. 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내 몸의 목소리를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업하고는 뭘 그것도 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 아유 어머님 어르신 그렇게 허리가 그 전부터 아프셨을 텐데 그냥 무시하고 일하셨죠? 네 그래요 먹고 살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게 쌓이다부터 반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깨어있으라 그래요. 몸 전체에 깨어있으세요.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뇌도 몸 아닙니까? 발도 몸이에요. 똑같이 비중을 두고 움직이세요. 그럼 이 몸 전체가 지성이 있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몸 전체에 깨어드시고 걸어가실 때도 사유를 너무 하지 마시고
발에 주의를 두시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세요. 다 할 때 왼발, 오른발 닿았네, 왼발 닿았네, 오른발 닿았네, 왼발 닿았네. 발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전체가 여기에 너무 과열된 게 이게 내려가요. 그래서 식습니다, 뇌가. 식은 뇌가 문제를 잘 풀까요? 과열된 뇌가 문제를 잘 풀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산책을 했던 거예요. 반대를 써줘야죠. 반대를. 잠이 안 오면 여기를 생각할 게 아니라 발바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려가죠, 이게. 우리는 주의가 움직이는 곳에 에너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의 분열로 인한 신체화 증상이 일어나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공포, 죽음의 부정. 치유 접근은 신체 심리학, 게슈탈트 치료 같은 게 있습니다. 몸, 마음 통합 치료도 있죠. 요가 태극관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면 이제 경계가 조금 더 넓어졌어요. 이걸 실존 수준이라고 그러죠.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경계가 주어져서 특징은 몸과 마음이 유기체 전체로 통합된 상태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 내 몸, 마음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주의를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둘 수 있나요? 네, 있죠. 주의를 넓게 두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나 여장가 남장가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둘 수 있나요? 예, 연습하면 됩니다. 여기를 주의를 이렇게 뒤통수처럼 넓게 두는 거예요. 나는 명상한다 그러면은요, 탁 앉아가 눈부터 감으려고 그래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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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내가 이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앉아 있는 이 공간을 의식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이 공간의 특징은 비어있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 공간에 가면 제일 먼저 인테리어부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인테리어가 그 장소의 본질인가요? 아니에요. 비어있는 것이 본질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캐닐버 강의를 하지만 조금 있다가 뭐 다른 교수님 강의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이거 비어있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이 비어있는 곳에 내 몸이 있어요. 명상하기 전에 눈을 뜨고 보세요. 내 몸이 여기 있구나. 이게 이제 환경과 유기체를 같이 보는 방식이에요. 회사에 가셔도 한번 보세요. 그 회사 전체의 공간.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분위기가 있어요. 회사 각 조직마다. 그 분위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소위 사분면에서 그 조직의 문화와 분위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상호 주관적 공간이라 그래요. 그거는 정신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 가치, 문화 이런 거. 이게 사분면에서 뭐냐면은 좌하상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네. 느낌이 있고 분위기는 어떤가? 분위기 알려면 어떻게 알면 됩니까? 어디를 갔는데 이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네? 표정, 사람들 표정, 움직이는 모습, 말 나누는 거, 소통하는 거, 뭐란 대화를 하나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찻집에 가서도 제일 먼저 커피숍에 가서 앉아가지고 컴퓨터부터 키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 공간을. 그리고 이 커피숍은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그걸 사분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 몸 어디에 앉아 있어요? 내가 컴퓨터를 켜는데, 노트북을 켜는데 어떠한 자세로 내가 킵니까? 내 허리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어디는 긴장하고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거 하는데 뭐 시간 5분이면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체 이 구조를 보시고, 이게 우하상한입니다. 나중에 사분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찻집의 분위기도 보시고, 그것은 좌하상한이에요. 그 다음에 내 몸 보시고,
내 몸 어떻게 됐나?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나? 허리를 이렇게 하고 있나? 이거 계속하면 나중에 목 나가요, 이거.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파져요. 허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중간중간에 쉴 때마다 다 보세요. 허리 바로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어디 긴장한 데는 없나 보시고, 긴장하면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완하시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켜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꽂혀있는 것에만 있잖아요. 꽂혀있지 마세요. 꽂혀있기 전에 전체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꽂혀도 no problem. 그럼 중간중간 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펼쳐놓으세요. 이 손이 건강한 것은 쥐고 펴고가 자유로워 건강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꽂혀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얘가 발작을 일으켜요. 경련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의식도 그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놓을 때는 펼쳐놓으시고, 꽂힐 때는 꽂히시고, 쉴 때는 펼치시고, 또 집중할 때는 꽂히시고, 이렇게 자유로워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온다, 고통이 온다, 그럼 어디에 이렇게 컨트랙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풀어놓으세요.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느낌으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뭔가에 필에 꽂힐 수도 있어요. 필에 꽂히는 거, 그거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 게 꽂히는 거라 그러거든요. 융 선생님은 그 매우 위험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융 선생님 찾아보면 나와요.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 그러는데 매우 위험하다. 무의식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선택하면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나중에 불행해질 수 있다. 융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초개인 수준으로 들어가요. 이제 개인적 자아라고 하는 것에 내 개인적 의식에 꽂혀 있다가 이곳이 이제 또 해체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의식이 우주의식으로 합일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 물에서 파도가 일어서 물방울이 하나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 너무 자유롭다 이러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식은 이 경계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모두가 인식하는구나. 내가 여러분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요 알아차리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알아차리는 요 알아차림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게 탐구에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주의식했죠. 특징은 모든 경계가 사라진 상태. 그런 상태가 있습니까? 네,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하나로 녹아든 상태. 자, 이렇게 하고 손뼉이 치어지죠. 소리는 두 손뼉이 쳐져야 두 손이 마주쳐야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손에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 손에 소리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디에도 없었는데 부딪히면서 이 손에도 없고 이 손에도 없는 것이 나타났어요. 자, 이걸 조금 확장해 볼게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이 여러분이 있어서 저를 봅니까? 보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까? 보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요. 자, 내가 여기서 손바닥을 여기다 이렇게 얹어놨어요. 여러분도 실험해 보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얹어놓으면 감각이 있죠. 그러면은 이 감각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게 속합니까? 손에 속합니까? 손에 속해요? 이렇게 하면 감각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감각이 달라지는데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뚜렷이 깨어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감각하기도 하고 이것을 감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없어요, 그게. 자, 그럼 했죠? 그러면 이걸 보면 이걸 감각하는 것이고 이걸 보면 손을 감각하는 겁니다. 밖으로 보면 이것이고
이걸 보면은 손이에요. 그렇지만 감각 현상은 하나예요. 감각 현상 하나를 개념적으로 쪼개면 두 개 되는 거예요. 현상은 하나입니다. 이거 계속 관찰하시면 돼요. 볼 때, 들을 때, 향기 맡을 때, 이 경험이 경험으로서 하나에 일어나는 거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한다, 이렇게. 이것까지 가면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들의 수많은 움직임, 그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여기까지 가면 기적이 늘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 학생들이 교수님은 자초월 경험을 하셨나요?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그대를 보는 것이 자초월 경험이다. 그렇죠. 이 보는 현상은 나한테 있습니까? 저분한테 있습니까? 같이 해서 일어난 거예요. 나를 포함하고 그분을 포함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소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아요. 이 두 개를 포함하지만 초월하고 있어요. 그게 자아초월 경험 아닌가요? 매일매일 자아초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과한가요? 네, 그래서 이게 그걸 선불교의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나는 나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I am that, 따뚜바 마시, 아함, 소함, 다 그 소리예요. 자, 각 수준의 병리는 해당 의식 수준에 맞는 치료를 요구한다. 그래서 치료법이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에 많지만 이것들은 의식 수준에 따라 병이 다르게 나타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림자 수준은 정신분석과 인지행동치료가 적합하고, 자아 수준은 신체심리치료와 게슈탈트 치료가 적합하고, 실존 수준은 실존치료와 로고세라피가 적절하고, 초경의 수준은 영적지도와 통합치료가 적절하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이나 심리치료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 치료법이 많아서 그 자격증 따는데 다 하는데 집 한 채를 팔아야 된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온갖 것들을 다 하다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머리가 복잡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그림자 수준에서 병리가 일어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존 수준의 병리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이라고 해도 고민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흔히 일어나는 치료적 오류는 수준을 착오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수준이, 의식의 스펙트럼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데 이걸 잘못하는 거예요. 전체 오류는 뭐냐 하면 아직 이전 단계인데 이후 단계로 착각하는 거, 혹은 이후 단계인데 그 이전 단계로 착각하는 거, 높은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착각하거나 낮은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착각하는 경우, 이걸 전체 오류라고 합니다. 옛날에 서울대 정신병과 병원에 있는 분이, 교수님께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초대를 해가지고, 그 소위 제가 인도에서 공부를 했다니까 그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이게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 정신과의 전형적인 그 진단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오랫동안 거기서 수십 년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네.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초의식으로 간 사람들을 전의식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물을 쓰잖아요. 그러면 신경계가 다 망가져요. 이게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하니까 그분들을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게 전초오류고 수준을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위 영적 우회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이 자아라는 건강한 자아, 건강한 페르소나를 개발 안 시키고 위로 훅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고, K일보도 그랬어요. 이런 영적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7명이 그렇다.
그때는 지금은 조금 덜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인도도 다녀보고 여러 수행처를 다녀보면서 저분은 돌을 닦을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되네.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네.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신분석을 오래 한국식 도 정신분석 하시는 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정신치료하는 사람은 돌을 닦아야 되고 돌을 닦는 사람은 정신치료를 받아야 돼.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심리치료 현장에서 이게 현대적 적용과 의, 내담자의 호소를 의식의 스펙트럼 상에서 위치 파악을 하고 증상이 의식의 어느 수준에서 일어나는지 진단하고 다양한 치료 양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것. 교육이나 코칭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 발달을 의식의 확장 과정으로 이해하고 리더십 코칭의 경우에는 자아 수준에서 실존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해야 됩니다. 번아웃 문제에 적용할 때 요즘 많이들 고통을 받고 있는 번아웃 문제는 자아 수준에 과도하게 고착된 결과이다. 이걸 알고 그 수준에서 그거를 참고해서 이 자아 수준의 경계를 조금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하는데 치중해야 된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후의 사상 발전은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거 마지막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심리학계, 사회, 의학, 학문 그리고 종교계에 다윈, 프로이트, 아인슈타인만큼이나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될 세계관의 창시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세계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게 된 것 같은데요.